그래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집트 문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요 이집트 문명, 요것이 생겨나기 전에 오른쪽에 지금 이디오피아나 이런데 이 사막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 문명이 생겨나기 전에는 살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세 가지 길을 이 민족들은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남아서 살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익숙해진 기후대를 따라 북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자기들이 살던 기후하고 비슷하니까. 한쪽은 전혀 새로운 바로 나일 강변으로 이동을 했어. 거기는 독사가 드글거리고 홍수가 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토인비에 설명에 하면 그냥 남아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전멸해 버렸어요. 사막이 다 돼버렸어. 그 다음에 비슷한 기후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 그 아라비아 유목 생활 봤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나 나일 강변으로 가서 독사가 드글거리고 모기가 드글거리는 그쪽으로 가서 홍수가 나는 그쪽으로 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은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그 지역이 수량이 풍부해서 농사하기가 좋아. 그런데 실컷 농사를 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다 쓸고 가버려. 완전히 집도 땅도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자연의 도전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리스판서는 거기서 회피해서 단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 도전을 이겨내든지. 그런데 이 민족은, 이 문명은 그걸 이겨냈어. 자, 이걸 이겨내려고 보니까 천문학이 발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홍수가 질 건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 엉망이 됐으니까 측량술, 다시 말하면 기하학이 발전합니다. 땅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달력이 만들어지고, 자,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도르래라든가 수레가 나오는 등 문명의 기초가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도전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묘하게 자연법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토인비 박사가 도전과 응전을 설명하면서 늘 예로 든 게 이겁니다. 도전과 응전이 뭡니까? 왜냐면 이때 토인비 박사가 처음으로 체리년 리스판스라는 개념으로 문명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토인비 박사는 연설에서 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이 런던에서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랍니다. 청어. 그래, 청어를 북해나 베링에서 잡는데 그 당시 기술이 발전 못 해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오는, 런던까지 오는 도중에 다 죽어버려. 살아있는 청어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한 어부만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에서 팔아. 그런데 살아있는 청어가 냉동 청어의 값이 2배야. 그러니까 이 어부는 떼돈을 벌어.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 비법을. 알고 보니까 청어를 싣고 오는 배에 수조에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요 곰치, 물맥이라는 놈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수조에다가 이놈을 넣어놓으니까 청어들은 도망다니라고 죽을 시간이 없어. 계속 도망다녀. 잘못하면 먹히고. 그래가지고 런던에 올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어. 요놈이 잡아먹은 것은 2마리. 요걸 토인비 박사가 예를 든 거예요. 이와 같이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응전하기 위한 생명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그냥 죽어. 요게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신 분 계시죠? 도도새라는 게 이쪽에 아프리카입니다. 이제 마다가스카르 섬이고 모리셔스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환경. 이게 관광지로서 유명하지만 모리셔스 섬이. 여기에만 이 도도새가 있었어요. 도도새. 그런데 환경이 워낙 좋아. 그리고 여기에 도도새에 천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천적이 쫓아올 이유가 없으니까 날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날개가 퇴화해 버렸어. 거기다가 워낙 잘 먹고 사시는 바람에 몸뚱이는 커. 그리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포르투갈 상인들이 상륙을 했어. 근데 사람이 가면 새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멀뚱히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런다고 날지도 먹어도 도망도 안 가.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동물을 처음 봤거든 이거. 처음 봤거든. 그래서 도도라는 말은 포르투갈어로 바보 그 말이랍니다. 멍청이 새, 바보 새. 그러니까 이놈의 새가 도망을 안 가고 날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막 남획을 해가지고 발견된 지 180년 만에 멸종을 해버립니다. 외부 도전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게 살다가 어느 도전이 생기면 멸종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해버려요. 캐나다 북부 주에 요 사슴하고 요 이리, 늑대 한 종류죠. 이리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리가 자꾸 이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캐나다 주 정부에서 사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리 사냥을 해가지고 이리를 겨울에 몽땅 때려 잡아버렸어. 사슴을 많이 늘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슴 개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데 일정 정도 늘어나다가 전부 아파서 죽어. 전부 아파서 죽어. 그리고 새끼를 안 낳아. 도전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슴이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이리가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돼? 빨라야 되고 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번식해놓고 죽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새끼도 번식 안 되고 전부 죽어. 그래서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 이리 보온 작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리가 있어야 사슴도 산다는 거예요. 도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음 벼인데요. 제가 시골에 농사 짓고 살 때 잘못해가지고 금비 화학 비료를 뿌렸는데 주인이 뿌렸는데 머슴이 안 뿌린 줄 알고 또 뿌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계속 크기만 해 이렇게. 너무 환경이 좋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환경이 너무 좋으면, 도전이 없으면요 씨를 맺지 못해요. 지금 특히 중남미에 있었던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죠. 이게 오늘 갑자기 15세기 중반에 동시에 멸망해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은 계속 연구하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제국,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아주 가지각색으로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갑자기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연두를 퍼뜨려가지고 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면역성이 없어요. 천연두가 들어오니까 다 멸종했다. 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만 먹고 살았는데 옥수수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다 죽었다. 그런 것도 있고, 건강학가설이죠. 그 다음에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손을 안 퍼뜨려가지고 다 멸종했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면 화산이 폭발해 죽었다. 최근 또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가뭄이 오래 계속돼가지고 죽었다. 이 문명이 몰락했다. 이렇게 있더라고. 어느 것이든 전부 다 외부 환경의 도전에 이 사람들이 응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도전을 안 받고 살아서 조그마한 외부 도전이 있자 그대로 몰락. 자, 다음. 바로 잭 웰치가 얘기하는 스트레치지. 이 목표를 세우는데 100%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잭 웰치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120%, 130%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엔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잭 웰치의 얘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에요. 그 응전도 아니고,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봐야지. 요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전이라는 말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자, 도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이 도전해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를 받아. 그러면 파이트 하든가 투쟁하든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안 그러면 도망, 플라이트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나에게 계속 도전해 옵니다.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크게 도전해 온 것은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이걸 따라가지를 못해. 히말라야에 등반하는 건, 한라산에 등반하는 건 산이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네가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라갈 수 있어 하든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 내가 어떻게 올라가 하는 분은 실패도 안 해요. 안 해봤거든. 아놀드 톰비에 의하면 이 응전을 하는데 아주 창조적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려. 이때 외부 도전에 대해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는 사람, 이것을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